너의 진짜 두려움은 버림받는 거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널 포기했어. 그 순간 학교 최고의 일진 서태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초 봄비가 내리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한별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교복, 단발머리, 그리고 두꺼운 안경. 평범한 전학생의 모습이었죠. 아빠,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는 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장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경찰도 법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특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번엔 내가 직접 해야 해. 교문을 지나 복도를 걷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저의 전학생이래. 되게 조용해 보이네. 또 당하겠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3학년 7반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시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자기소개 부탁해.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강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교실 뒤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금발로 염색한 남학생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태양. 전학 오기 전 이미 조사를 마친 인물이었습니다. 한별고 3학년 일진 리더. 재벌 3세. 그리고 숨겨진 범죄자. 내 심리 프로파일은 이미 완성했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급식실로 향했어요.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움츠린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자리에는 태양과 그의 무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양이었습니다. 야, 신입. 우리 학교 규칙 알아?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데요. 전학생은 선배한테 인사를 해야 돼. 허리 90도로.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태양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왼쪽 눈꺼풀, 억지로 만든 웃음, 그리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습관, 불안감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과잉 보상 행동.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양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불안하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라도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태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일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양을 지나쳐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심리 공격 완료. 방과 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해줘. 여학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 화장실 안쪽에서 한 여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3명의 여학생이 그 위에 서 있었어요. 야, 이수진. 내가 우리 오빠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화려한 메이크업의 여학생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박민서. 태양의 오른팔 격인 여자 일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 포기한 듯한,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그 눈빛. 그 애도 처음엔 너처럼 조용했어. 순간 제 머릿속에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자살하기 전날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던 그 아이. 이번엔 놓치면 안 돼.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넌 누구야? 오늘 전학 온 강지우요.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전학생 주제에 참견이야? 너도 당하고 싶어? 저는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화를 내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서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어요. 으악!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SNS 계정, 팔로워 3만 명. 그런데 그중 70%가 가짜 계정이죠? 성형한 것도 숨기고 있고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수진을 데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괜찮을까요? 저 애들 진짜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간의 어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태양 마이너스 자기애성 인격장애 의심.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 약점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박민서 마이너스 허위자아. SNS 중독. 약점 진짜 자신이 들통나는 것.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막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들었어? 어제 박민서가 화장실에서 전학생한테 당했대. 진짜? 저는 아무렇지 않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리에 앉자 옆자리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강지우 맞죠? 고개를 돌리자 작은 키에 두꺼운 안경을 쓴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윤이에요.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를 잠깐 관찰했습니다. 움츠린 어깨,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그리고 교복 소매 안쪽의 작은 멍자국들. 전형적인 장기 피해자. 별거 아니었어요. 태유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서태양은 보복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점심시간 저는 수진을 보건실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보건 선생님은 자리에 없었어요. 수진 씨. 수진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야.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고마워. 근데 신고해도 소용없어? 왜요?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애들 부모가 다 재벌이거나 권력자들이야. 작년에도 한 애가 신고했는데 오히려 그 애가 전학 갔어. 교장 선생님도 경찰도 다 저 애들 편이야.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를 잃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아챘어야 했는데 못 봤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나 좀 힘들어. 근데 저는 시험 공부한다고 답장도 안 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애는 학교 옥상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내가 그런 일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제가 막을 수 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인간의 어둠이라는 글씨. 저는 3년 동안 청소년 범죄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왜 가해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뭐야?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복수하고 싶었던 학생이에요.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아빠 왔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내가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그냥 전학만 시키면 될 줄 알았지.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빠는 경찰이지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법의 사각지대야.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한별고등학교 3학년 서태양이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 1년 전에 무슨 사건 없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학교에서 소문 들었어요. 그 학생이 여학생한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이었어. 근데 피해자가 합의했어. 아니, 합의를 당했다는 표현이 맞겠지. 얼마 받았는데요? 3억? 서태양 아버지가 직접 현금 들고 와서 피해자 부모한테 줬어. 그리고 사건 기록도 다 없앴지.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게 1년 전이요? 그래. 그 이후로 그 학생은 더 대담해졌어. 어차피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그 사건의 증거가 다시 나온다면? 아버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할 수 있어. 특히 피해자가 협박에 의한 합의였다는 걸 증명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별고등학교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1년 전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익명 제발 도와주세요. 서태양한테. 게시물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댓글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신고해. 경찰에 연락해.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 글쓴이 괜찮아? 댓글 좀 달아줘.
저는 그 게시물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도 복구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최근 학교 내 폭력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서태양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지각이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저를 발견하고는 비웃듯 웃었어요. 준비는 끝났어, 서태양. 조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우야, 잠깐 할 말이 있어. 태윤은 주변을 살피며 저를 빈 교실로 데려갔어요. 뭔데? 태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뭔데? 2년 동안 내가 모은 거야. 저는 USB를 받아들고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태양이랑 박민서, 그리고 다른 일진들이 한 짓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전부 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그냥 모으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를 보니까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태윤아. 이거 잘 쓸게.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 끝낼 수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그날 저녁 저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들, 폭행 장면, 협박 문자, 금품 갈취 증거들, 그리고 1년 전 그 사건의 결정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심리해부, 1단계 박민서 심리 붕괴, 2단계 증거 공개 믿기, 3단계 진짜 증거 확보, 4단계 최후의 심판.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친구야, 이번엔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교실에는 몇 명의 학생만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박민서의 SNS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MINISEOFFICIAL 팔로워 32,000. 매일 올라오는 화려한 사진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내 가면을 벗겨줄게. 첫 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쳤어요. 민서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민서 선배,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긴데?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배 SNS 진짜 멋있어요. 저도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민서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일은 죄송해요. 근데 선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민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슷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거든요. 진짜 나는 숨기고.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던졌어. 너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배도 힘들잖아요. 매일 완벽한 척하는 거. 저는 그게 이해돼요. 민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진짜 이상한 애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점심시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태윤이 준 USB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서였어요. 여기서 뭐해? 저는 놀란 척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공부요.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너 아까 한 말 진심이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네.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배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한 척? 나는 진짜 강한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도 매일 두려워하잖아요. 언젠가 들킬까봐.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도대체 뭘 아는데?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서의 SNS 팔로워 분석 자료가 떠 있었어요. 팔로워 3만 2천 명 중에서 실제 활동 계정은 9천 명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구매한 가짜 팔로워죠.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작년 7월 파리 여행이라고 올린 사진. 근데 이거 사진 촬영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명동에 있는.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얼굴. 화면에 민서의 중학교 졸업사진이 떴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민서는 노트북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닥쳐. 너 어떻게 이걸?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이걸 퍼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그냥 선배도 저처럼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는 왜 수진이를 괴롭혀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애를 괴롭히면 선배가 강해 보일 것 같아서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닥쳐.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2단계 완료. 방과 후 저는 태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학교 뒤편의 빈 교실로 갔어요. 지우야, 박민서 상태 봤어? 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서도 사실. 저는 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윤아, 민서가 수진이한테 한 짓 기억해? 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한 짓은? 2년 동안 매일 괴롭힌 거. 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민서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녀가 멈추게 하고 싶은 거야. 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뭐? 서태양. 그 애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교 조회 때 익명으로 증거를 공개할 거야. 무슨 증거?
1년 전 성폭행 미수 사건. 태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거 진짜 공개하면 난리 날 텐데. 그게 목적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정에서 태양이 무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 애는 아직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어.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우야, 혹시 그거 공개하면 피해자도 다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피해자 신원은 절대 공개 안 해. 그리고 저는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건 미끼야. 미끼? 응. 저 증거를 보면 태양은 반드시 움직일 거야. 증거를 없애려고. 그럼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진짜 증거를 잡는 거야. 태양이 직접 범죄를 인정하는 걸. 태유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곧 내 세상이 무너질 거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교정. 저는 교무실 앞 게시판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긴급 공개 한별고 학교 폭력의 진실. 서태양의 숨겨진 범죄. 사진과 문서들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는 빠져 있었어요. 이건 미끼일 뿐이니까. 오전 8시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헐, 이거 봐. 서태양 사진이잖아. 진짜야? 이거? 순식간에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태양은 게시판에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생들은 전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태양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한 짓이야? 누구?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양의 눈에 확신이 서렸어요. 좋아. 나한테 오는 거야. 태양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지우, 내가 한 거지?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도마다 학생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교사들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태양이 움직일 거야. 예상대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민서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태양이를 저렇게 만들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난간 옆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민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악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밤부터 시작됐어. 내 SNS에 누군가 진실을 폭로했어. 저는 민서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폭로 MINISEOOFFICIAL의 거짓말. 가짜 팔로워, 성형전 사진, 조작된 여행 사진들.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어제 나한테 한 말 있잖아.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진짜 지쳤어. 매일 거짓말하고 가짜로 살고.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게 쉬울 것 같아? 아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민서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도와줄게.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뭐, 태양이, 그 새끼 진짜로 끝내고 싶어?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태양이 밑에서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그 새끼는 진짜 악마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당했는데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에 태양이가 나한테도 시도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성폭행? 다행히 그 친구들이 와서 막았지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어요. 그 이후로 태양이는 나를 협박했어. 입 다물고 있으면 내 SNS 계정 안 건드리겠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그래서 나도 공범이 됐지. 다른 애들 괴롭히는 거 도와주고. 민서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젠 상관없어. 어차피 내 인생 망했으니까. 저는 민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안 망했어요. 뭐, 선배가 저를 도와주면 태양을 진짜로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민서는 저를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너,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선배가 괴롭혔던 애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방과 후 저는 태윤과 민서를 빈 교실에 모았습니다. 태윤은 민서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어요. 왜? 얘가 여기 있어?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서 선배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 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미쳤어? 얘가 우리를. 민서가 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태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뭐 하는 거야?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나 때문에.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나도 나를 용서 못하니까. 근데 최소한 사과는 하고 싶었어. 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태양을 끝낼 수 있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뭘 하면 돼?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태양의 약점. 선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2년 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태양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태양이는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전부야. 근데 아버지는 태양이를 쓰레기처럼 대해.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봤어. 태양이 아버지가 학교에 왔었는데 태양이를 때리더라.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제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태양이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야.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실망했대. 그래서 돈으로라도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데.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양이는 그게 싫은 거야.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핵심 약점 아버지의 인정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 그럼 태양이 아버지가 태양이를 완전히 포기하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무너질 거야. 완전히.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해. 태양이의 모든 범죄를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태양이를 버리겠네. 정확해요. 저는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일 뿐이에요. 태양은 반드시 저를 찾아올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어?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 준비는 다 됐어. 민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조심해. 태양이는 정말 위험한 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교실에 들어가려는데 태양의 무리 5명이 저를 막아섰어요. 강지우, 태양이 형이 보자는데. 어디서요? 옥상.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쇼타임이야.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태양이 난간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로는 일진 4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강지우. 태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양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 정말 모르는 척 하는구나. 진짜 모르는데요. 태양은 제 앞으로 다가와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어제 게시판에 붙인 거 내 짓이지? 증거 있어요? 태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연아. 그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감히 나한테 덤벼?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 치워요. 안 치우면 후회할 거예요. 태양은 크게 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웃음내. 그는 저를 난간 쪽으로 밀었어요. 너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태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아버지 경찰청에서 잘릴 수도 있어.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럼 해보세요. 태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전화해보세요. 당신 아버지한테.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성폭행범이라고.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다 알아요. 1년 전 사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시도했던 것도. 태양은 뒤로 물러섰어요. 너 정말 죽고 싶구나. 그는 뒤에 있던 일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저 연 좀 조용히 시켜. 일진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태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 전부 녹음됐어요. 태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미친. 그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뭐?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태양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에? 그건 비밀이에요. 저는 옥상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태양, 곧 당신 세상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내려오며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해냈어. 계단 아래에서 태윤과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태윤이 달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전부 녹음했어. 민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연아, 다 내 짓이잖아.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태양은 이를 갈았습니다. 너, 각오해.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지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없는데요? 거짓말. 아빠가 오늘 한별고 교장한테 전화 받았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전화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학교 게시판에 뭘 붙였다는데. 서태양 관련 자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빠, 저는 지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경찰이야.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 딸이 사적으로 복수하려고 한다면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의예요. 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1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정의가 이루어졌나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태양은 돈으로 빠져나갔어요. 피해자는 협박당해서 합의했고요. 그게 정의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건 아빠도 알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처럼 또 누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유진, 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어요. 지우야, 아빠, 저는 다시는 그런 일 못 겪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데 모른 척하는 거.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막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서태양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야. 알아요. 그리고 만약 위험하면 바로 아빠한테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교 조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태윤과 민서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는 교무실 컴퓨터에 이미 연결해뒀어. 민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조회 시간에 마이크 담당이야. 준비 끝났어.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모든 게 끝나. 오전 8시 30분.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뒤편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서태양은 친구들과 함께 중간쯤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최근 우리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그때였습니다. 강당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별고등학교의 진실. 태윤이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1년 전 사건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피해자의 증언 녹취록, 서태양의 협박 문자, 그리고 합의금 3억 원의 은행 거래 내역.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게 진짜야?
서태양이 정말? 저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최근 2년간의 학교 폭력 증거들이었습니다. 금품 갈취 장면, 폭행 동영상, 협박 녹음 파일, 모두 태윤이 2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영상을 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왔어요. 어제 옥상에서 제가 녹음한 태양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아버지 경찰청에서 잘릴 수도 있어. 너 같은 애가 감히 나한테 덤벼.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태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저 새끼 진짜였네. 완전 쓰레기잖아. 태양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강지호, 내가 한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막았어요. 민서였습니다. 그만해, 태양아. 태양은 민서를 밀쳤습니다. 야, 너도 한패야? 민서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맞아. 나도 이제 내 편이 아니야.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서태양과 함께 많은 학생들을 괴롭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윤, 이수진, 그리고 다른 많은 친구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2년 동안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때리고 돈 빼앗고 모욕당했어요. 매일. 그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는 수많은 멍자국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태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태양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너희들, 감히.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서태양의 아버지였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양의 아버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태양은 아버지를 보자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건 다 조작이에요. 저는. 하지만 아버지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닥쳐. 태양의 말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교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태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오늘부로 너를 집안에서 제명한다. 학교도 자퇴하고 경찰 조사 받아라. 아버지, 태양이 아버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아버지는 태양의 손을 뿌리쳤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너는 실망스럽다. 그리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서태양 학생, 성폭행 미수 및 학교 폭력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태양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경찰을 따라갔어요. 강당을 나가기 직전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만족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이겼어. 축하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술렁이며 교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강당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와 태윤이 다가왔어요. 지우야, 괜찮아? 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좀 복잡해.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한 거 맞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맞아.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 유진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나 잘한 거 맞지? 사진 속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의는 이루었지만 이 공허함은 뭘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문자였어요. 지우야, 오늘 수고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 아빠가 있어.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작전명 심리 해부 마이너스 완료.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학교 미정. 목표 또 다른 어둠을 마주하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학교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 저애 때문에 태양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태양이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점심시간 저는 혼자 급식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와 태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제 앞에 식판을 던졌습니다. 야, 강지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태양과 친하게 지내던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내가 영웅인 줄 알아? 무슨 소리예요? 태양이 오빠 인생 망쳐놓고 너 진짜 나쁜 년이야. 주변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양 선배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집안에서까지 쫓겨나게 만들다니. 여학생은 제 급식에 물을 부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급식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는. 방과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태양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너 만족해? 그때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지우야, 왜 그래? 태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큰일 났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학교 뒤편에. 빨리 가보자. 우리는 급하게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학교 뒤편 주차장. 그곳에 민서가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서 선배.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지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양이, 친구들이, 뭐라고요? 태윤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곧 구급차 와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배신자라고. 아니에요. 선배 잘못 없어요. 민서는 가방을 가리켰어요. 내 가방. 확인해봐. 저는 민서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가득했어요. 배신자는 대가를 치른다. 다음은 강지우 차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태유는 경찰서로 갔어요. 아버지가 직접 조사를 맡으셨습니다. 지우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태양은 지금 구치소에 있어.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아직 밖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들은 복수하려고 할 거야.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서 선배는 괜찮을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너무 위험해. 아빠가 널 잃을 순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우야, 민서 선배가 다친 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리고 항상 아빠한테 연락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 알 수 없음. 강지우, 다음은 내 차례야. 각오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감히.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제 책상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배신자, 위선자, 너도 당해봐. 주변 학생들은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익명의 협박 문자들. 오늘 방과 후 기다려.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후회하게 해줄게.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떨리는 손. 나 무너지고 있는 건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의 친구였던 여학생 5명이 들어왔어요. 야, 강지우. 리더 격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태양이 오빠가 인생 망했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태양 선배가 잘못해서. 닥쳐. 한 여학생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영웅인 척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저를 바닥에 밀쳤어요.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배신자의 대가야.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때 화장실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당장 멈춰.
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과 다른 피해 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우는 우릴 지켜줬어.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야. 여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너희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태윤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부 녹화했어. 여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화장실을 나갔어요. 수진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태윤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수진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서 선배도 다치고 너희들도 위험해지고.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방과 후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붕대, 깁스한 팔. 저를 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선배,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나 괜찮아. 쟤 때문에. 아니야. 민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야.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잖아. 근데 이번엔 진짜 나로 선택한 거야.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민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서태양 친구들 전부 체포됐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너희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했어, 딸. 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나 잘한 거 맞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넌 정말 잘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최종 단계 심판의 날. 내일이 서태양의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유진아, 내일이면 정말 끝나.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지우야, 준비됐니? 네.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운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긴장되지? 조금요. 괜찮아. 내가 본 것, 느낀 것 그대로만 말하면 돼.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 앞에 태윤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왔어. 태윤도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게.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별고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언론. 저는 증인석 옆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서태양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서태양은 1년 전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금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2년간 한별고등학교에서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강지우 학생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증인 강지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강지우 학생, 서태양 피고인과 처음 마주친 건 언제입니까? 전학 온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양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신입생 규칙이라며. 그 후로는요? 화장실에서 이수진 학생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친구가 중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고.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건가요? 네. 3년 동안 청소년 범죄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태양 피고인을 분석했나요? 네. 저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양 선배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힘을 과시하려 한 거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이 심리 분석을 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재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관련 분야를 공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양 선배의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녹음한 서태양 피고인의 자백 내용입니까? 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내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아버지 경찰청에서 잘릴 수도 있어. 너 같은 애가 감히 나한테 덤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양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강지우 학생,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무슨 뜻인가요? 복수 아닙니까? 죽은 친구를 위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이건 정당한 고발이 아니라 사적 복수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의입니다. 저는 방청석에 피해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태양 선배 때문에 고통받은 학생이 10여 명입니다.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당신은 그저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증인 강지우 학생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주세요. 다음 증인은 1년 전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이 저를 그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제로 협박했어요. 합의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법정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피고인 서태양 할 말 있습니까? 태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양은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지우, 내 말이 맞았어. 뭐가요? 나는 정말 무서웠어. 버림받는 게. 태양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척 했던 거야. 근데 결국 버림받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피고인 서태양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왔어요. 태웅과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해냈어. 진짜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복도 끝에서 태양이 보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경찰이 허락하자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지우. 네. 태양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고맙다고요? 태양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 때문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니까. 무슨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했는데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나 자신의 인정이었다는 걸.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살아볼게. 너처럼. 그리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지우야, 수고했어.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나 잘한 거 맞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태웅과 수진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래. 이것 때문이었어.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꽃을 놓았어요. 유진아,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그날 내 문자 받았을 때 알았어. 내가 힘들다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무서웠어. 내 문제에 휘말리는 게. 그래서 못 본 척했지. 저는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 수진이와 태윤이, 민서 선배까지 모두 지켜냈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 정의는 이루었는데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 선배의 문자였습니다. 지우야, 퇴원했어. 다음 주에 학교 갈 수 있대.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선배. 함께 새로 시작해요. 방으로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작전명 심리 해부 마이너스 완료. 결과 정의 구현.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적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공허함이 남았다. 아마도 진정한 정의란 처벌이 아니라 변화인지도 모른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넘겼어요. 빈 페이지. 이제 다음은 뭘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별고등학교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웃었고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뭐 생각해? 태윤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평화롭다는 생각. 태윤은 미소 지었어요. 맞아. 이제 진짜 학교 같아. 교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얘들아, 민서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어? 같이 카페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나도 갈게. 우리 넷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어. 점심시간 저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무섭지 않았어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찍은 사진. 유진아, 너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내가 없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저는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자기 아픔을 알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을 거야.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강지우 학생.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여기서 뭐하니?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놀랐습니다. 네, 내가 교장으로서 제대로 못 지켜줬어. 학생들을.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태양 같은 학생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너 덕분에 학교가 변하고 있어. 고맙다, 지우야. 저는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교장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넌 정말 대단한 학생이야. 방과 후 우리 넷은 약속대로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아늑했어요. 민서가 음료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너희들한테 빚진 게 많으니까. 태윤이 농담했습니다. 와, 박민서가 돈을 쓰다니. 세상 다 망했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뭐?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 만들고 싶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처럼 힘든 애들 도와주고 싶어서. 민서도 말했습니다. 나도 참여할게. 가해자였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태윤이 덧붙였어요. 나도. 우리 넷이서 하자.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 왜? 솔직히 아직도 헷갈려. 내가 한 게 정말 옳았는지.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야. 그럼 뭔데? 구원.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 친구를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그거였어. 민서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해도 돼. 저는 그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아빠, 응? 왜?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나 전학 갈까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갑자기 왜? 학교에서 또 무슨 일? 아니에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지우야, 도망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번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서.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알아볼게. 고마워요, 아빠. 근데 지우야. 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음 학교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도 돼. 꼭 영웅일 필요 없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이번엔 그냥 나로 살아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한별고등학교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지우야, 깜짝이지? 태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민서와 수진도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너희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민서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새 학교 가서도 연락하자. 수진도 덧붙였어요. 우리 평생 친구야. 태윤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줘. 저는 그것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방과 후 저는 혼자 교정을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교실, 옥상, 모든 곳에 추억이 남아 있었어요. 교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한별고가 보였어요.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나는 이제 알았다.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치유였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구원은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타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유진아, 나 이제 보낼게. 눈물이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우야, 잘했어. 유진아. 유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한테서 자유로워져도 돼. 하지만 괜찮아.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유진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지우야. 약속해. 응, 약속할게. 유진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감사해, 유진아. 2주일 후, 저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평범한 학교였어요. 폭력도 없고 일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수업을 듣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걷다가 한 여학생이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즉시 다가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까? 그때 다른 학생 2명이 그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여학생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2 학생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영웅은 나 혼자가 아니야. 세상엔 더 많은 영웅들이 있어. 교실로 돌아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지우야, 우리 동아리 회원이 20명 됐어. 너 덕분이야. 고마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선배. 나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추가로 적었어요. 선배가 했던 말 기억나? 우리 가족이라고. 맞아. 영원히.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이루었어.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지우야. 이제 행복해도 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행복할게. 강지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과를 지망했어요. 더 이상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별고의 친구들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서는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 회장이 되었고, 태우는 자신감을 되찾아 학생회에 들어갔으며, 수지는 상담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서태양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작은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그는 강지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지우야, 고마워. 나 이제 진짜로 변하고 있어. 그리고 어느 봄날 강지우는 유진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나 대학 붙었어. 심리학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내 길이 된 것 같아. 강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그리고 사랑해.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유진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강지우는 돌아서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희망의 전달자로